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빠른 배속으로 항상 바꾸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아침에 주가 상황은 좀 떨어졌는데 F장에서 좀 올랐다고 나오네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5일 동안 추이를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행보하는 구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보면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온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상승 초입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처럼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뭐큰 의미는 안 두려고요. 네.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금요일 기사 어제 올라온 기사고요. 우리 시간으로 현재 시간 18일로 보여집니다. 요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주주들의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리얼티 인컴하고 테슬라랑 같이 희망으로 시작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세 주식 모두 하락세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46% 감소했다고 하고요. 지난 3년 중 가장 큰 이익을 낸 기업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 된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2023년에 거의 4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죠. 마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올해 하락만 아니었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하죠. 초반부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바잉 시장은 작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오픈도어와 같은 아이바잉 전문가에게 부동산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주택 플리퍼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작년에 반등할 만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재판매 활동은 여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뭐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뭐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딱 보면 안다라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금융 비용보다 훨씬 낮은 모기지 금리에 갇힌 사람들은 이사를 원하지 않고 비용 대비 적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싼 분들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낮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후행 수익은 오픈도어 사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매출 자체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내년은 오픈도어에게 특별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또 내년이라고 하네요. 주택 융자가 상당히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거래 규모를 늘리거나 축소하려는 억눌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불안한 판매자에게 회사가 단장하고 재판매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제한을 제공하는 것은 위민 거래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특별한 해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올해는 일단 시작이 46% 정도 감소한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반등을 해서 작년 그 주가 그대로 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도 30%나 하락했다고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FSD 완전 자율주행 이게 제가 설문조사 한번 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어제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 테슬라의 FSD의 완전 자율주행이 먼저 성공할 건가, 오픈도어의 부동산 쇼핑몰 익스클루시브가 먼저 될 건가 라고 물어봤어요. 비등비등한 숫자지만 테슬라가 먼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픈도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먼저 성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주가 반등이 테슬라가 먼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보다 기하학적으로 훨씬 더 많이 주가가 펌핑되는 그 시점이 이 두 가지이지 않을까. FSD의 완성, 익스클루시브의 완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가 반영에 익스클루시브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 쇼핑몰이 이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아마존처럼 좀 성행을 한다면 엄청난 기업 가치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테슬라는 FSD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픈도어만 바라봤을 때는 이 핵심 키워드는 익스클루시브다라는 게 오픈도어의 핵심 키워드고, 얘가 활성화가 되냐 못하냐에 따라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건강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푹 쉬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JP님이 DK님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만 소식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콩순이님이 무리해서 매일 영상 올리다가 본인이 먼저 탈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그냥 잠만 잤어요. 잠만 잤고, 워낙 새벽에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몸 상태가 매일같이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해도 가끔 안 좋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 김에 그때 한번 올렸던 설문조사 보면 50% 100% 이거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결과가 비슷하네요. 네, 두 개 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올해 너무 많이 빠진 주가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많이 줍줍하신 분들은 보상이 따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5 정도의 탐욕 지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너무 또 달아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조정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야 좀 천천히 올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957채 정도 팔았다고 나오고요. 저번 달이죠. 요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요 수치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월 18일 날 오늘 기준이면 미국 시간으로 어제 기준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 그렇게 많이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뭐 주식처럼 이렇게 막 오르락내락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수치만 뭐 간단하게 보면 13.52%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요 홈 개수, 리스팅 목록, 대기 목록, 판 개수 이런 거만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봤던 거랑. 그래서 이건 가끔 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달별로 봐도 좋고 일단은 데이터도 수치는 너무 후행 지표다 보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소식은 이틀 동안 뭐 그냥 쭉 봤는데 별 내용은 없었고 그냥 같이 보면 좋은 내용들만 캡처해 봤습니다. 파란 선이 단독주택 착공이고요. 노란색 선이 다세대 주택 착공이라고 하는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한 여기 기점으로 두 개가 하나는 착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는 착공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미국 주택의 대부분은 단독주택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요게 다시 착공 건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 10년 이후 이 침체기를 겪은 이 10년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해왔다는 걸 볼 수 있죠.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요 다음 의견 기사 같은 거 보면 냉각 인플레이션의 CPI 데이터 신호를 환영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됐다라는 신호를 환영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데 좀 더 걸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완벽하게 2%대를 가려면 좀 걸리겠죠. 요거는 미국 지도잖아요. 미국 지도를 쭉 보면은 이게 전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폭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냐라고 했을 때 이 플로리다주 빼고는 대부분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올랐는데 이 주택가격 상승폭이 놀랍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에도 포모 현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여기 지역 외에는 대부분 떨어졌다. 대부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아마 한국에도 이런 추세로 바뀌겠죠. 점점 다른 지역들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상승 분위기, 뭐 하락 분위기도 있는 것 같으면서 분위기는 침체인데 이렇게 주택이 상승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안 가긴 하네요. 나중에 오픈도어에게 이게 좋은 신호가 될지 안 좋은 신호가 될지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주택 시장에는 이미 큰 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 단독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2024년도에 가장 큰 승자는 주택 건설 업체라고 하네요.
뭐 그런 내용의 의견이고, 오픈도어 얘기라 한번 캡처해봤는데, 최근 파월 의장이 제시한 정서에 힘입어 저는 2024년에 최소한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남은 회의입니다. 2024년도에도 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될 확률이 10%.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변동이 없이 유지될 확률이 10%. 그러면 대부분 금리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죠. 이 오픈도어 주가 그래프인데 이분이 예측한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10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올해까지 예상 수치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 상황이 오겠죠. 저희 오픈도어 주주분들이 좀 좋은 상황은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에 배팅을 한 거고, 좀 미리 들어가서 물려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그림이잖아요.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라가는 게 목표고, 이런 희망의 로를 돌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사진을 봤는데 확대로 좀 해볼까요? 현재 주가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엄청 반복한다라는 계산인데,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말까지. 산타 릴리까지 포함이 되겠죠. 대선 이후 어쨌든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2번 정도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20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거의 꿈의 숫자죠 지금. 다른 의견 한번 보면, 금리가 곧 인하되면서 오픈도어 주가가 급등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자산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는 신속하게 부채를 청산하는데 오픈도어의 빠른 판매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캐릴러가 JP 모건의 그 컨퍼런스에서 뭐 좋은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여기 상황, 이 5월 21일 날 발표하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5월 달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지지부진한 이 주가 흐름이 여기서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의견 보면 현재 투자자들은 강력한 성장, 수익성,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오픈도어는 요 캐리일러가 오픈도어에게 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들이 지금 성장과 수익성,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데 요런 기업들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캐리일러도 역시 오픈도어에다가 요런 거를 이제 갖다 주입을 해놓고 있잖아요. 강력한 성장과 수익성,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결실이 2005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도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이고, 내용이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5월 21일 날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강력한 성장과 수익성,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내재돼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세 개를 결국엔 포기를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내용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아요. 이 그래프인데 정확하게 오픈도어 주가 그래프는 비슷한데요. 이 10월 달에 꼭지점을 찍었는데 오픈도어는 10월 달에 완전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12월 달에 꼭지를 또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오픈도어 주가가 다시 꼬꾸라진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을 보면 이 10년물 국제 흐름이 주가랑 반대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살짝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약간 금리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오픈도어가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 살짝 올라왔죠. 그럼 왠지 흡사하다. 그래서 요 금리 10년물 금리가 떨어질수록 오픈도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올라갔다 빠진 이유는 이 국제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국채 수익률 10년물 요거만 봐도 주가 예측이 가능하긴 하겠네요. 지금 이런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주가 예측을 하면 어차피 의미는 없지만 이 국채 수익률 10년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주가 예측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내용은 모기지 금리가 5.87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레드핀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는 미국에서 일반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간 11만 3,520달러를 벌어야 된다고 하네요. 많이 벌어야겠네요. 한 1억 5천? 4천 정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연간 수입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집값이 비싸다고 봐야 되나요? 물가도 비싸고 쉽지 않다. 돈을 많이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집을 사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계속 빌려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 집을 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인간 심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아니고 집 상승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비용은 미국의 중간 가계 소득을 앞지르며 경제성을 더 압박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S&P 500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구입 심리 지수에 따르면 미국인 중 80%는 집을 구입하기 나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이 심리상 지금 현재 침체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현실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좀 약간 엇박이 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야 될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지만 집값은 반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과 좀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심리 지수는 좀 많이 바닥이지 않나라는 것 같고 그거를 캡처해봤습니다. 19년 미국 임대료는 30.4% 증가했고 임금은 20.2% 증가했다. 임대료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진로에 따르면 미국 최대 50개 도시 지역 중 44개 지역에서 임대료가 임금보다 높았다. 그러면은 이 임금이 아무리 상승해도 집값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임대로 월세를 내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많은 미국인들이 더 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도 일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이고, 65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산의 폭등 시기가 잘 맞물려서 이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분명히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파월 연준의장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네, 코로나 저도 걸려봤는데 엄청 한 이틀 정도는 아팠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감기처럼 금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하네요. 일자리 찾기가 좋지 않은 시기고, 고용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나 급증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고용 지수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고용이 잘 됐는데, 서서히 지금 다시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약간 침체의 초입으로 또 보여지는 뭐 그런 지표예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지금 노동시장이 강한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캡처해봤고요. 오늘 아침인 것 같은데 7.09% 됐다고 하네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분은 분노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불대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상을 봤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오늘 장 마감되고 캡처한 내용인데, 일단 누군가가 또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매물대가 여기서 또 정체되면서 여기가 또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900만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이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유효한데 좀 강력한 신호가 하나 빠진 느낌이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예상은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옆에 보면은 공매도 수량이 어저께 꽤 나왔는데 상당히 공매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매도량이 일단 인위적으로라도 좀 줄어든 상황이라 요거는 다 봤고, 오늘 볼 내용은 이것도 한번 보고 가죠. 디스코드 뭐 이틀 동안 안 봤으니까 또 다른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3.3의 미만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10년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픈도어 얘기는 별로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독점 제품을 보았다라고 하고요. 이 사진을 찍어왔나봐요. 익스클루시브의 사진이네요. 셀프 투어 가능한 그 팻말입니다. 그 팻말이고 이게 실제로 주변에 있나봐요. 그래서 사진이 도는 것 같고, 내용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3F 공시 마지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다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다 발표가 됐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최종 결과예요. 최종 1분기 거래 내용인데, 일단 뱅가드가 좀 더 샀고요. 블랙락이 조금 팔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근데 실레브라가 엊그저께 발표를 안 했다고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5월 16일 날 발표를 했고요. 340만 주를 샀네요. 생각보다 비중을 좀 높였고요. 4.37%를 갖고 있어요. 오픈도어 주식을. 현재 4등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4등이고 르네상스 여기도 한 60만 주 정도 샀고, 쭉 사는 분위기긴 했어요. 사는 분위기긴 했고, 많이 산 데가 아메리칸, 세기, 센츄리 컴퍼니라고 하고요. 300만 주. 나머지 여기 좀 많이 산 데가 여기 티 로우 플라이스,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투자 자문회사라고 하네요.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상위로 갖고 있고요. 쭉 보면 좀 사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600만 주나 샀는데 지금 들어왔나 봐요. 지금 보면은 처음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 수가 똑같은 거 보니까 팔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처음 진입 시기는 2001년 3분기인데 지분을 몇 개 뺐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인 것 같고, 평단이 3.42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만 주 들어온 데도 있네요. 좀 많이 판 데가 여기가 좀 많이 팔았네. 투 시그마가 많이 팔았고, 투 시그마 여기도 또 있네요. 가장 많이 판 데가 도이치방크가 아예 손을 뗀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아예 손을 뗐고요. 1000만 주나 팔았어요. 오픈도어 주식을. 나머지는 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진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판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도이치뱅크가 1000만 주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인베스코, 그 다음에 투시그마 인베스트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다 모르는 기업인데 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위불에서 수치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지만 쭉 보면은 다시 72%가 된 상황이에요. 5월 9일 기준으로 기관들이 72.13%를 갖고 있고, 개인
나머지가 14.57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기관들이, 그래서 판 사람과 산 사람들이 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렇게 같이 한번 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고 저도 좀 쉬고 주말에 좀 쉬었다가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구독자 수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창구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